여수 MBC 뉴스요? 아니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예. 기존의 MBC에 대해서는 뭐 아예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역 뉴스를 꼭 챙겨봤었죠. 지난 세월을 거치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와닿는 게 거의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지 뭐 이렇게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제보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김종태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시청자가 외면하고 등을 돌렸던 MBC. 여수 MBC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 먼저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시청자가 떠난 자리를 더듬으며 여수 MBC가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 공정방송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각오를 새겨왔습니다. 그래서 여수 MBC가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다시 시청자의 일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을 찾고자 특별기획 공정방송을 위한 여수 MBC의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각계 시청자 대표들과 함께 여수 MBC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아가 비전을 제시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입니다.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최승현 교수입니다. 어린이책 시민연대 신명선 순천 지회장입니다. 전국 MBC 기자협회 방혜원 협회장입니다. 여수 MBC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를 위한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 지난해 9월 4일 공영방송 MBC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수 MBC도 파업에 동참해 72일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저희가 제작 현장으로 돌아와 무엇을 쇄신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열쇠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여수 MBC가 지나간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6년 9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여수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리포트는 총 555개. 전남 도정과 시정, 일반 사회 분야가 압도적이었고 다른 분야의 리포트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도정, 시정 뉴스의 경우 입체적인 취재보다 보도자료에 의존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시책을 홍보하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는 선거철에 집중됐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보도된 선거 기사들은 정치인들의 면면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거철 약속되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습니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데스크 인터뷰도 치우쳤습니다. 기관장과 정치인 인터뷰가 무려 62%를 차지했고 다른 분야 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미흡했습니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단과 대기업의 명과 암에 대한 집중 취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기획 기사가 부족했던 반면 자사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협찬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보도는 상황 전달에 그쳤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후속 기사가 미흡했습니다. 또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부각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노동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단면적으로만 그냥 아니면 줄 한 줄 그리고 뭐 집회했다. 이분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역 노동자의 현실을 조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기업 위주가 아닌 산해화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들을 던져내므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광양 시민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의 좀 대변인이 되면서 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약한 사람들도 힘을 모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 기자들도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하며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여수 MBC 뉴스가 그동안 시청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여수 MBC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최승영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답변이 좀 좋은 답변이 나와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많이 안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 정권의 언론 장악, 여수 MBC의 지배구도, 뭐 낙하산 사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됐죠.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여수 MBC는 이제 살아날 일만 남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 사무총장님, 저도 기자로서 상당히 뜨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대부분의 뉴스가 서울 중심이잖아요. 그럼에도 여수 MBC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잘 기록하고 지역사회 문화랄지 사람들의 얘기를 잘 전달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장이 중앙에서 낙점돼서 그랬을까요? 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소홀해졌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이 힘센 사람들의 뉴스가 좀 많았던 것도 뭐 VCR에서 나옵니다만 그랬던 것 같고 뭔가 그렇다 보니까 감시와 모니터보다는 함께 동반자적 어떤 홍보성 기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수 MBC 방송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신명선 지회장님은 뭐 사회단체에 몸담고 있지만 또 주부로서도 생활 뉴스가 좀 부족했다 그런 지적도 좀 많이 있거든요. 또 여수 MBC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하시고 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MBC 뉴스 안 보기도 했고요. 못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걸 전달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실망스러워서 뉴스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MBC에서 만드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기대나 뭐 희망을 갖지 못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영상에서 분석한 뉴스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 동안 여수 MBC 전파를 타고 나간 보도거든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입니다. 알다시피 촛불혁명과 탄핵정국, 장미 대선이라는 굵직한 사건 속에 MBC 뉴스가 시청자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이 무겁게 남아있거든요. 당시 취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우리 박영훈 전국 MBC 지회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 일 때문에 현업을 떠났다가 작년 3월에 현업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공영방송의 기자이면서 또 시청자로서 양쪽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올 때 느꼈던 건 권력의 나팔수 그리고 기레기, 그다음에 차마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 이런 것들이 MBC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것이었고요. MBC 마크, 공영방송 MBC의 마크를 떼고 뉴스 현장에서 뉴스를 해야 하고 현장에서 또 쫓겨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뭐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죠. 네. 지난해 경우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분야에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수 MBC 보도 리포트를 분석해 보니까 대선과 맞물려 지역 정치 구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사들은 부족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최소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당시 대선 전국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인 여수 MBC가 해줘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보의 과거 행적이나 또 공약들을 들여다보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지역 민심 속에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죠.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이 이 두 후보에 대한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을 홀대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
다들 이 소문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 모두가 이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영방송, 공정방송, 지역방송을 외치던 여수 MBC는 가만히 있었죠. 언론으로서 그 촉이 무뎌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 촉이 너무 예리해져서 일부러 눈을 감아버렸을까요? 분명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 정치와 함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역 행정보다 자치단체 홍보에 포커스를 맞춘 리포트도 많았다. 이렇게 아까 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공정성을 유지했다면 저런 문제의식이 나오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 시의원을 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내용을 보면 각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뭐 큰 행사들이랄지 여러 가지 큰 프로그램들에 크던 작던지 간에 지역 방송사가 그 대행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시와 모니터보다는 그 행사와 아니면 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 중심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나 좀 생각해보고 반대로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균형을 좀 잘 잡는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LF 아울렛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뉴스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LF 아울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공감되면서 뉴스가 좀 제대로 리포트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준비하고 상생할 수 국면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광양시의 입장을 너무 좀 많이 소개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기억을 좀 더듬어 봅니다. 네, 우리 정치 뉴스나 자치행정 뉴스 말고도 데스크 인터뷰라는 코너가 있어요. 저희 여수 MBC 뉴스를 보면. 근데 거기에 기관장이나 정치인들을 출연시켜서 지역 정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는 마련했다. 그런 평가는 좀 들었지만 이게 시청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들 인사들의 단순 정책 전달에 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청자가 기관장 정치인 인터뷰를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청자 대표는 아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뭐 정치 지형 내지는 정치 구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정치인이 오늘 하루 어디에 갔고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가십도 아닌 거죠. 정치인들이 펼치고자 하는 뭐 정책 내용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나와 연관된 문제에 시청자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기관장이나 정치인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시청자인 동시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풀고 해결해주는 대리인을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는 유권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유권자로서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에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촛불을 같이 들었던 청소년들, 그러니까 18세 이하 청소년들 참정권에 대해서 다들 동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론 말고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뭐 기관장들, 도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생각이 어떤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그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시청자이면서 유권자로서 다음에 지방선거를 할 때 아니면 그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될 때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제가 투표하고 싶은 그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면 투표로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박영훈 회장님, 우리 같은 기자로서 많이 아실 테지만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면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도정이나 시정 뉴스의 경우는 더 많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치단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 현업을 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고요. 동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건 관행 그리고 편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편하거든요, 일하기에.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작게 들여다보면 개인적 노력, 공부, 학습의 부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당연히 볼 수도 있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민들이나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곳 쪽으로 보도를 한다면 그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도자료를 당연히 국가의 행정기관은 홍보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족하고 외부적으로는 저는 사실 그 내부적인 것도 요인들, 개인적 요인들, 학습의 부족 이런 건 재교육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외부적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MBC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지역 MBC는 사실은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이 특히 지역에 있는 경우에 수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사 자체가 경영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에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협찬을 통해서 얻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도의 독립성, 편성의 독립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 MBC가 갖고 있는 공영방송 그러나 지역성을 담보로 했는 방송을 정책적 또 시스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의 어떤 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함께 병행돼야만이 이 문제 좀 더 근접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그 여수 MBC 그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들인데 이런 지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 외에. 그 답은 우리가 다 뚜렷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간 우리 MBC 뉴스가 소홀히 했던 것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그간 여수 MBC는 그 지역의 개발이나 발전을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면의 희생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개발 논리에서 밀려난 이주민이나 지역민의 불편을 살펴야 됩니다. 또한 여수 MBC는 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 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노동자와 환경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 노사 문제, 산업단지의 산재에 있는 이런 사고 위험 문제들을 다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수 MBC가 지자체의 성과를 보도해 왔다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수 MBC가 앞으로 무엇을 살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누가 가르쳐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 기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가치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수 MBC 기자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석 사무총장님. 네. 지방이 사실은 쇠퇴하면 저는 그 지역 방송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대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수 MBC가 지역성과 지방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방이나 지역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실은 인구 절벽 시대에 마을도 사라지게 될 거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고령화 시대랄지 이런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운 면들을 좀 더 지역민들과 함께 어떻게 극복해가 나가는 많은 뭐 다른 사회적 경제의 요인이랄지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면서 지역과 지방의 문제가 도드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대안을 찾게 되고 사회혁신의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어두운 지역과 지역의 미래가 좀 밝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연결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민들이 중요한 어떤 문화 전달이랄지 지식 전달이랄지 좀 뉴스 전달의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어느 정도의 좀 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기본에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뉴스 그리고 공감을 이어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뉴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수 MBC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역 미래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뉴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자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회장님
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는 곧 유권자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뉴스나 그러니까 보도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왜곡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사업장에서 임금 협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한다면 이런 보도를 하게 될 때 뭐 사측은 어떻다, 노조측은 어떻다라고 하는 양쪽의 입장이 뭐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원인까지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갈등은 애초에 사업주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어떻다, 노조는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편에 서서 그걸 보도해달라 저는 그걸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뉴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뉴스, 그런 친근한 뉴스를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박용훈 협회장님은 또 목포 MBC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네, 여수 MBC하고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우리 주장님 말씀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건 MBC만의 뉴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MBC만의 뉴스, 목포 MBC만의 뉴스, 지역 MBC만의 뉴스, 또 크게는 MBC만의 뉴스. 왜냐하면 뉴스는 그 정파적 편향성도 문제지만 기계적 중립성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나 매체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천 개가 지금 등록돼 있을 정도로 많은데 어떤 공적인 사안이라든가 노동, 교육, 사회 전반에 관해서 무조건 다 옳다,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 사실에 근접한지를 찾아주는 뉴스. 그래서 시청자인 시민들이 어느 사안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MBC가 지향해야 될 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수 MBC의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를 되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문화 분야의 보도 리포터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경제 분야에서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를 설정하고 제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농수축산 분야는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성 아이템이 빈번했고 관행적인 풍작이나 흉어 보도가 농어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풍작을 보도하다 보면 농민들은 직접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상인이나 아니면 도매상을 통해서 가는데 이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농촌에 와서 이미 풍작이라는 것을 예고해버렸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수집해가고 이러한 것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좀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은 전남 동부권 모든 지자체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로 뉴스 리포트 중 1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을 알리는 기획 보도, 전라도 기행 등 관광 콘텐츠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통, 숙박 문제 등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지적은 드물었습니다. 또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물가 상승 등 현지인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주도 관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그렇다면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 자원을 소득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좀 더 주목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참 넘어 들어왔어. 1년 동안 보도된 문화예술 분야 리포트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단편적인 행사 소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노력이나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기획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예술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들을 투자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실제로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해주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전남 동부권에는 산단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 뉴스도 경제 분야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분야의 뉴스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 시청자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매월 한 차례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죠. 법에 의해서 조직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원회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시청자위원회는 경제단체, 노동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0개 분야의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의 전체 14명 위원 가운데 무려 8명이 기업인이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구성이나 이들의 그 회의 내용을 보면은 이는 지역의 공정방송을 위한 위원회라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거 역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김석 사무총장님. 네. 산단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또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국가산업단지 내에서의 그 노동 현장에서 매년 대형 사고들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잡고 예방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속되고 하고 있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이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 방송사에 굉장히 큰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2003년 이후에 큰 사고가 나고 나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기업 살인 처벌법을 좀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법이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뉴스에 좀 소개되고 좀 그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이랄지 관계 정치인이랄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주장과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단편화시켜서 단신으로 좀 처리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리포트가 좀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그래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장님, 저희들 기자들이 나름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그 기사를 많이 쓰려고는 애를 씁니다만 시청자들이 봤을 때 문화예술 기사가 너무 적다, 뭐 행정 정치 기사, 뭐 경제 뉴스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 행사나 문화 예술 분야 리포트를 살펴보면 사실 도시 이름만 바꾸면 다 똑같아지는 축제, 뭐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은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방송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SNS 조금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저는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걸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박하게 여는 뭐 작은 음악회, 뭐 토론회,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뭐 녹색 장터랄지 아니면 뭐 떡국,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랄지 이런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나눔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리포트는 큰 행사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가꾸고 자꾸 소박한 도전들 또는 계획들 아니면 실험들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가는 큰 공연장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상이 되도록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신 위주의 어떤 행사 소개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리포트나 기획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회장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축이 관광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관광 분야는 뉴스가 많이 나갔어요. 사실은 여수가 좀 또 밤바다로 해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순천은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뉴스가 나가긴 했는데 관광 분야도 좀 새롭게 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관광은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여수, 순천의 이제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성과도 이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들이 강하게 홍보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나름이겠죠.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이 어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교통, 숙박, 바가지 이런 관광객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음, 쓰레기, 교통 불편, 물가 상승 같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수 MBC 뉴스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언론인의 사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는데 협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매일 하는 고민이고요. 기자가 무엇인가, 언론이 무엇인가는 늘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쓰는 한 줄의 글은 그 개인적 사사로운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를 때로는 변혁시키기도 하고 역사를 진보시키기도 하고 또 퇴보시키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건데 다산이 유배지에 있을 때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편지 글을 쓸 때 뒤로 큰 길에서 편지가 떨어져 잃어버렸을 때도 먼 훗날 안목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하지 않을 정도의 글. 저는 기사는 그래야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갖는 힘이 권력이나 부에 편성을 했을 경우는 그건 악마로 탄생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더 많은 쪽에 기울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쪽에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뉴스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여수 MBC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회장님, 그 저희 여수 MBC 제작 여건상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먼저 지역에서 제작하는 TV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수 MBC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송구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몇 편 본 거를 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서울 중심의 방송에 맞서서 지역 그 색깔이랄까요? 이런 거를 살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도시의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순천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민으로 살면서 방송을 시청하는데 우리 지역 자체 프로그램은 주로 농촌 지역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연과 농촌 사회에 관한 이야기, 뭐 재래시장 이야기, 그다음에 사투리 같은 그런 소재들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도시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재래시장 가는 것보다 마트 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일이고요. 별을 보는 일보다 마트에서 쌀을 보는 일이 훨씬 익숙한 게 지금 시청자들의 대부분일 텐데 지역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그런 쪽으로 더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서 어쩌면 제 삶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흥미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지역을 농촌 사회로 보여주는 것, 농촌 사회 또는 어촌 사회로 보여주는 건 어쩌면 대도시 중심의 사고에서 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내용을 가지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런 제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시청자들께서도 그 지역 로컬성을 살리면서 퀄리티 높은 제작물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수 MBC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고 싶은지 이제 시청자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 지역성이 있으면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굉장히 좋죠. 다만 이제 지금은 출발하는 단계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과 일단 많이 소통하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청자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포장 없이 의도 없이 날것 그대로 그것을 이제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최종 판단은 시청자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TV 프로그램과 함께 라디오도 이제 청취자들이 MBC를 많이 듣고 있는데 김석 사무총장님 라디오 전망대 많이 들으신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작비 등의 문제로 사실 그 프로그램 변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은데 제작비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있어요. 네. 근데 청취자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수 MBC 라디오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해주기는 원하는지 그런 바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이 라디오 주파수 노출 빈도가 방송보다는 아마 지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퇴근길 라디오 전망대, 점심시간에 그 정오의 희망고, 그리고 좀 3, 4시경에 신나는 오후가 지역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손대려고 하지 말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말씀하신 날 것 그대로 지역민들을 좀 출연자로 불러들여서 지역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뉴스여도 좋고 소식이어도 좋고 나눔이어도 좋고 눈물이어도 좋고 문화여도 좋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플랫폼처럼 지역민들 그대로 출연시키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면 빠르게 여수 MBC가 실내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제작 여건의 어려움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감하기 위한 방송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역민들을 많이 좀 참여시키면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그 여수 MBC가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다 하지 못한 뭐 쓴소리나 지적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협회장님. 네, 제가 뭐 여수 MBC에 당부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니까 신뢰는 우리가 신뢰도를 높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쌓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뢰를 쌓는 기간, 잃어버린 이 신뢰를 찾는 데는 아마도 오랜 어쩌면 한참을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역 없는 보도,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민들과 공감하는 방송,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언론, 그런 MBC로 돌아가면 신뢰도는 저절로 쌓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명선 지회장님. 지역 언론의 장점은 구체적인 현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날 것 그대로를 잘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날카롭고 섬세한 시선을 가진 카메라의 눈, 그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데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이잖아요. 곳곳의 갈등에 대해서 MBC가 무시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방송이 될 때 이면을 볼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도 여수 MBC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못했던 거 앞으로 저도 오늘 계기로 더 열심히 시청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장님 뉴스 좀 많이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대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뉴스가 무엇이고 언론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언론 하면은 그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고 싶은 여수 MBC의 모습은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이에나가 아니라 좀 굶더라도 외롭더라도 당당한 이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죠. 저는 이제 이 야수성이야말로 우리 지역 대표 언론 여수 MBC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여수 MBC가 이 언론의 야수성을 회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석 사무총장님. 네. 그 파워프 첫 시작을 이렇게 자기 비판으로 시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이제 무엇보다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러나 파워프의 언론적 배청산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파업 과정에 있었던 내부 갈등의 문제도 다시 좀 추스려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본사로부터 종속된 사장 임명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 방송사의 자치와 분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난 파업 때 보여줬던 여수방송, 여수 MBC에서 보여줬던 그 결기와 내용들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내부의 방송 민주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치의 타협 없이 이 문제를 끝까지 좀 해소해 주길 바라고, 시민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여수 MBC 방송을 봐줘야 과거처럼 여수 MBC가 힘센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보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 MBC 방송을
정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러저러한 쓴소리 단소리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서 전해주신 말씀들 귀담아 듣겠습니다. 덧붙여 지역민 시청자가 바라는 여수 MBC 함께 보시겠습니다. MBC가 이제 정상화의 문턱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부정부패,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역의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의 눈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프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동농상생 정책이 필요하고요. 특히 방송의 힘이 거기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업단지도 많고 여수와 관련된 직업 소개 같은 것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업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무래도 학교 이외에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쪽에서도 학생들의 진로나 진학 및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관광지로서 급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오버투어리즘이라든지 사실 여수 청년들이 살기 많이 빡빡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 조명해 주시고 좀 여수 MBC라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송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 동문권의 뭐 이제 역사나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인문학적으로 좀 잘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좀 더 이제 좀 입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청년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분야들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MBC에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조금 더 시청자들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제보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더 열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한 말씀 잘 명심하고 새롭게 다시 뛰겠습니다. 시청자가 여수 MBC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공정방송으로 지역민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여수 MBC의 약속,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기획 공정방송을 위한 여수 MBC의 약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